그 손님한테 매력적으로 다가가려면은 주인의 분명한 취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예 음악에 대해 무취향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음원 사이트에 핫백을 틀어놓는다거나. 저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리브랜딩 하기 전에는 외대 상권에서 가격을 선도하는 업체는 따로 있었고 항상 거기보다 같거나 낮은 가격대에 위치했어야 됐고, 생각을 한 게 가격 경쟁력을 갖지 말자, 다른 가치를 제공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컴플리트 커피를 운영하고 있는 박관중입니다. 의류회사에 다녔어요. 패션회사. 거기서 1년 정도는 백화점 돌아다니면서 그런 영업 쪽 일을 하고, 나머지 3년 정도는 온라인 팀에서 뭐 컨텐츠나 스타일 관련된 일을 좀 했어요. 그게 사실 저와는 맞지 않았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회사 생활은 더 할 수 없을 것 같아. 이제 카페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마음 먹고 이제 일종의 뭐 리서치 같은 거를 해보잖아요. 기사도 찾아보고, 그 당시에 이런 카페 커뮤니티에 가입해가지고 뭐 정보도 얻어보고 하다가 어디 기사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작지만 강한 카페 뭐 이런 기사였던 것 같아. 그래서 서울에 한 4군데를 소개해줬는데 그 중에 2군데가 외대 후문 쪽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제가 답사 차원에서 한번 들려봤었어요. 저 외대라는 곳 처음 와본 거예요. 이런 곳이 있구나. 근데 여기서 이렇게 무슨 수익이 나고 할 수 있는가 보구나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고, 창업 인수인계하는 이제 거기서 나 가게 내놓고 싶어 하는 이제 그런 게시판들이 있는데, 외대 후문 쪽 가게가 나왔어요. 2009년도에 가게 크기는 한 7평, 8평 정도 되고, 그 당시 전 주인 말로는 일매출이 20에서 학기 기준으로 20에서 30 정도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로코 출신의 외국인이 운영하는 가게였어요. 그래서 그 가게를 인수하기로 하고 사실 저는 준비 없이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변수나 가격적인 부담이 크지 않았어요. 이탈리아에서 수입해오는 에스프레소 원두? 지금이랑 큰 차이는 나지 않았거든요. 1kg에 한 2만 원대 후반? 3만 원대 초반? 한 7g 정도 도징해서 25g이 나오는 구조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어렵지 않았습니다. 변수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 계산하면 1kg에서 한 100잔 넘게 나오는 구조였거든요. 2010년대 초반에 이제 스페셜티 오면서 그 전에 이제 보지 못했던 라마르조코 머신이 이제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저희 카페가 뭐랄까 좀 트렌드에서 벗어나는 그런 느낌이 돼버렸던 것 같아요. 매출이 오픈하고 나서 전년 대비 전월 대비해서 떨어진 적이 없거든요. 조금씩은 다 올랐어요. 2014년도부터 떨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 2015년도에는 좀 떨어지는 폭이 좀 있다. 제가 취미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 당시 결혼하고 이제 아이도 15년도에 생겼는데 매출이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니까, 저는 사실은 15년도에 매출 떨어진 게 저한테는 너무 큰 트라우마예요. 그 기억이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떨어질 수 있구나, 이렇게 고객에게 외면당할 수 있구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억을 다시 갖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하는 것 같아요. 이제 와이프가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외국에 보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이제 이탈리아에서 머물 수 있는 경험이 있었는데, 저는 이탈리아에 있으면서 주변 국가를 이제 여행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국에서 처음 스페셜티 커피라는 걸 경험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플랫 화이트를 처음 먹었는데 뭔가 약간 커피에서 요거트 같은 맛이 나는 게 제 취향에는 상당히 맞았었고, 이거 맛있다 하고 막 둘러보고 있는데 무슨 달력이 하나 있는데 동양인이 무슨 수도승 같은 배경으로 이렇게 사진이 찍혀 있고 거기에 커피 리브레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야? 라고 물어보니까 한국 친구들인데 커피를 잘해, 뭐 이렇게 설명을 해줬던 것 같아요, 바리스타가. 이런 곳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한국에 돌아와서 리브레 쪽에 이제 연락을 하니까 그 당시 이제 서필준 대표님이 교육을 하셨었어요. 로스팅 교육도 하시고 아니면 커피 교육도 하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교육을 다 받은, 지금 생각해보면 좀 운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원두는 커피 리브레 원두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로스팅 수업을 받고 나서는 제가 직접 로스팅을 했거든요. 그렇게 로스팅을 하면서 영국에서 봤던 그런 카페를 하고 싶다, 그동안 제가 공부했던 아니면 찾았던, 관심을 갖고 쳐다봤던 그런 모습들을 구현하려고 다시 한번 리브랜딩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16년도에 공사를 하면서 커피 카페 이름을 뭐로 하지에 대한 고민을 엄청 했는데 마땅한 이름은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동생이 제주도로 내려가서 카페를 창업을 했고 그 이름이 컴플리트 커피예요. 잘 운영이 되는 매장이어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동생한테 이름을 같이 쓰고 싶다 라고 하고 이제 사용을 하게 되었어요.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당시 이제 동생 카페의 유명세를 좀 이용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전혀 없었던 건 아니고, 다른 측면으로는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제리 맥과이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You Complete Me라는 대사가, 그러니까 저희 세대에서는 좀 나름 유명한 영화하고 대사거든요. 30년 제가 이제 생각해보니까 30년 되었더라고요. 저희가 초반에 슬로건으로 사용했었는데 손님, 고객이 결국 우리 매장을 완성시켜 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고객이 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니까, 네, 그런 의미가 마음에 들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로스팅을 하려고 마음을 먹게 된 계기가, 사실 그 전에 이제 이탈리안 에스프레소 기반으로 이제 추출했을 때는 크게 부담이 안 됐어요. 단가 계산을 하면은 지금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 잔당 130원인가? 그 정도 나왔던 거예요. 크게 부담이 되는 수준이 아닌데, 아, 이런 커피, 이런 맛을 내고 싶다라고 하고 이제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면은 결국은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에스프레소 추출이 있는데 그게 이제 배전도가 낮게 갈수록 수율이 떨어져서 원두를 20g 이상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라떼 제공할 때 사용하는 원두가 22g이거든요. 내가 원두를 받아서는 제 학교에서 맞출 수가 없다. 로스팅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로스팅을 함으로써 생두의 가격만 부담하면 되는 수준이 됐으니까 낮은 가격에 대해서 좀 방어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리브랜딩 하기 전에는 외대 상권에서 가격을 선도하는 업체는 따로 있었고 거기를 넘어설 수는 없었어요. 그게 경쟁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거기보다 같거나 낮은 가격대에 위치했어야 됐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게 가격 경쟁력을 갖지 말자, 다른 가치를 제공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쪽에 포커싱을 두고 이제 하게 된 것 같아요. 3월 달에 가게 분위기가 운영하면서는 되게 재밌기도 하지만 힘들어요. 3월 달에 이제 신입생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카페 정신이 없어요. 대여섯 명이 들어와서 계속 들락날락 하면서 목소리는 또 엄청 크고, 왜냐면은 들어와서 이제 흥분된 상태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MZ 세대 손님에 대해서 약간 어려움도 전혀 겪고 있지 않다라고는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세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 저희는 이제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상식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경우, 가게에서 이제 가방을 두고 30분 이상 벗어나는 거는 이제 상식 밖의 행동인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그런 약간 빈자리에 대한 제재는 사실은 1시간 정도는 보긴 하거든요. 1시간 정도 봤다가 치워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이런 거에 대해 언급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 적다 보니까 말이 많아지는 가게가 되잖아요. 제한을 많이 두고. 되게 싫은데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MZ세대의 뭐 안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성향을 보이는 비중이 조금 더 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젊은 친구들이랑 계속 마주하다 보니까 활기 넘치고 에너지 넘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거는 정말 너무나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제가 경계하고 좀 조심하려고 하는 부분이,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니까 여러 분류의 흔히 말하는 진상 손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 손님을 만나고 얘기하고 대처할 때마다 인류애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다수의 우리 가게를 좋아하고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손님들한테 제가 이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하소연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일 때가, 제가 인지하지 못하면, 신경 쓰지 않으면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지 않으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100에 1명, 2명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98명의 사람들한테 야, 니네 그러지 마 좀 제발,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그거 컨트롤하는 게 정말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게 컨트롤이 되지 않으면은 이제 바 앞에 계산을 하거나 그쪽을 가지 않으려고 하고, 저희 직원들도 사장님은 이제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뒤로 가세요, 이게 미루는 경우도 있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카페 한두 개 정도는 먹고 살만하게 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준비가 저처럼 그냥 무턱대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철저하게 준비된다라는 거는 커피를 알고 모르고의 그 뿐만이 아니고 커피에 대한 뭐 그런 공부나 이런 지식은 당연히 베이스로 있는 거고,
우리 손님이 카페에 들어올 때 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음악들이 나오는가, 어떤 음악들이 나오는가에 대해서 예를 들어 그 손님한테 매력적으로 다가가려면은 그 가게의 주인의 분명한 취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잘못된 취향이면은 예를 들어 내가 메탈이나 트로트를 좋아한다고 했을 때 그 취향에 대해서 제가 낮게 평가하는 건 아니고 그게 카페에는 어울리지 않는 취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카페에 어울리는 취향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게 아니고 아예 음악에 대해 무취향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음원 사이트에 핫백을 틀어놓는다거나. 저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카페에 오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부분이 그쪽으로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단지 뭐 음악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고 카페를 구성하는 수많은 요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자기의 취향이 확고히 서야 되고, 그렇다면은 가게 하나 두 개 정도는 저는 분명히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너무 거창한데 약간 종합예술인 것 같거든요. 뭐 하나 이제 못하면 안 되는? 저는 제 능력에 비해서 좀 욕심은 많은 편이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제 취향을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공간이라든지 뭐 의탁자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음료의 퀄리티라든지 들어오셔서 느낄 수 있는 모든 부분을 그냥 잘 느끼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